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타파 15회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옳은 것입니다. 기억해 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업무개시 전에 등록을 안 하니까 그냥 업무개시 전에 1000만 원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1000만 원 이상인데 이게 2021년 앞으로 2000만 원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니은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그 다음에 고용인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세 가지를 원인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재산상 손해인데 32회 시험에서는 비재산상 손해 이렇게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은 개업 공개사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0일 이내 10일이 아니고 15일이죠.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49번에 보면은 1번에 있죠. 49번에 1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이 아니고 15일입니다. 보정 설정 시기가 중요하죠.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손해배상을 한 경우 15일 이내 보정의 변경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한번 볼까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회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입니다. 이 가장 옳은 거 이런 거는 좀 출제위원들에게 출제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이게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최우선 면제 받는 것은 프린터 29번에 있는데요. 프린터 29번에 예를 들면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부부가 각각 6천만 원, 6천만 원 해서 아파트 1억 2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한 명이 안 하고 각각 6천만 원씩 따로따로 했다고요. 방이 2칸짜리인데 방 한 칸은 남편 명의로 6천만 원, 또 나머지 한 칸은 부인 명의로 6천만 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보증금을 합산해서 1억 2천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소위 말해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어차피 둘이 합산해서 한 사람이 그냥 1억 2천 계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다가구는 단독주택인데 등기사항 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가지고 지번만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지번만 확인하면 안 되고요. 다세대인 경우는 동호수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까지 기재를 해야 되죠. 전입신고할 때도 동호수까지 해야 되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지번만 확인하면 안 되고 동호수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3번은 처의 명의로 된 주택을 임대차 중개하면서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남편이 틀림없는지 여부를 부부관계만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부부관계가 맞다 하더라도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수권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렸고 4번인 경우에는 학교법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 등기부를 가지고 법인격 유무, 대표자 처분 권한 유무만을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했는데 안 되고요.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대학교의 경우 교육부 장관, 초중고등학교는 교육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은 개업공개사가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담보물건의 설정 여부를 계약 체결 다음날, 계약 체결한 다음날 확인하면 안 되고요. 계약 체결하기 바로 직전에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1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33번. 틀린 것입니다. 기역에 보면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안의 분묘 일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고요.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시험에 합장은 20제곱미터 X로 출제했습니다.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치권은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경매 신청 기입 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보호되지 않습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인수되는 권리이죠. 자, 그 다음에 D것에 보면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문중묘지는 10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하여야 합니다.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그 다음에 리얼에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 예, 옛날에는 15년이었는데 지금은 30년입니다. 한 번 연장할 수 있죠? 그럼 최장 60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미음의 전통사찰의 주지가 사찰에 부속하는 부동산의 대여, 양도 등을 할 경우 소속 대표 단체의 대표자 승인서만 받으면 된다. 승인서를 받으면 된다. X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